안녕하세요. 코시국에 결혼해서 결혼 1년 3개월 차 정도를 향해 가는 새댁입니다. 새댁이라고 말을 하면 집에서 새살림을 하고 있는 것만 같게 느껴져서 잘 쓰고 싶지 않은데요.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하도 새댁이야 새댁라고 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제 입에 버릇처럼 달라붙게 되었네요. 어디 가서도 제 소개는 새댁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댁에서 겪은 저희 하나뿐인 시댁에 대해서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좀 더 무섭고 집안의 분위기를 꽉 잡고 있는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이셨어요. 그 어머님을 쏙 빼다 닮은 우리 아가씨도 어머님 옆에서 꼭 한몫씩은 거들었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둘 다 몸집이 정말 왜소합니다. 제가 키도 크고 등발도 좀 있는 편이어서 제가 같이 옆에 서 있기라도 하면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인 것만 같이 작게만 느껴지곤 했네요. 그래서 종종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제 덩치를 가지고서도 놀려먹는 말을 내뱉곤 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림잡아 저희 시모랑 아가씨에 대해서 아실 것 같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새 며느리인 저한테 덩치를 가지고 놀려먹으니 말이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같이 말을 생각 없이 뱉어내는 편이었어요. 기분이 내키는 대로 툭 뱉으셔야 했고 그걸 가지고서 시아버지가 상처라도 받는 눈치를 보이면 왜 엄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 라고 하면서 농담이었다며 분위기를 풀어나가려 하셨죠. 툭 던지는 그 돌에 맞은 사람 입장은 제대로 생각해 주지를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며 기가 죽다 죽다 끝내 펴지를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발버둥을 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시집을 와서 이 황당한 집안 분위기를 목격해가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처지였답니다. 처음 몇 개월, 아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크게 엮일 일은 없었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남편 장가를 먼저 보내려고 한 바람에 연애를 그만하고 결혼하고자 했던 신혼의 커플의 결혼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으로 신우는 빨리 결혼을 치러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결혼 준비를 서둘렀죠. 실제 올 3월에 결혼식을 치르기까지 했고요. 손도 빠릿빠릿하고 결정력도 화끈해서 결혼 준비를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했던 신우였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며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일찌감치 오빠랑 같은 해에 시집을 가려 할까 싶었죠. 결혼이 특별하긴 하지만 언제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렇게 급하게 시집에 가서는 결국 임신을 발표했답니다. 네, 혼전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건가 싶었더니만 그저 임산부 배가 나와서 입고 싶은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될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지 시어머니께도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리 급하게 결혼하고서는 뒤늦게야 임신 사실을 털어놨고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물불 안 가리고 소리부터 키워가며 목청을 높이는데 정말 무식한 돌덩이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런 일을 결혼하며 겪고 나니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결코 편한 사람이 되지 못했답니다. 제가 그리 고상하거나 품격 있는 여자는 결코 아니었지만요. 저를 볼 때마다 덩치 얘기에 새댁이라며 꽉 막힌 조선시대 호칭으로만 소개를 하고 그도 모자라 혼전 임신의 집안 싸움까지 목격을 하게 만드셨으니 제 눈에 시댁이 멀쩡해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남들이 시댁 얘기를 할 때에도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싶고 괜히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집에서는 자기 집이 그리 좋게 보이진 않던지 제 앞에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도 관심은 없었고요. 그런데 신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일이 좀 꼬이더라고요. 신우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직 임신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이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임산부가 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신우의 처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가 자신의 처지를 다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더라고요. 다 같이 시댁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밥 좀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편이었는데 저는 불편해서 자주 가지는 못하다 한 번씩만 찾아뵈었었죠.
그런데 앞에서 오만 걸 다 시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내 일하고 사느라 몸이 힘든데 눈앞에 물컵이 있는 건 보지도 않고 물을 떠다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오렌지 주스가 땡기는데 얼음을 팍팍 넣어 달라면서 옆에 있는 저를 쿡 쑤시더라고요. 가서 주스 좀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 밖에도 밥 먹다가 입덧이라도 하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으켜 달라고 하고 입덧을 하는 동안에도 저보고 들어와서는 수건을 적셔달라고 시키더라고요. 입가를 닦아야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고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그 와중에 입덧을 열심히도 했어요. 저로서는 신우가 어찌되었던 체력적으로 약한 쪽에 속했으니까 도와야 한다 생각하고 별 수 없이 해달라는 걸 해줬습니다. 입덧을 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부탁을 하는 건 최대한 들어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심지어 저희 남편의 신우 남편까지 움직이지를 않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 일이겠거니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도움만 줬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서 하도 요란스럽게 입덧을 해대는 신우를 보며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집에 와서도 내가 종노릇을 하고 왔는지를 모를 만큼 열심히 시댁일을 도와가면서 며느리 짓을 했고, 그래서 늘 집에 오기만 하면 침대에 들어눕기부터 했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쏟아서 기가 빨린 상태였거든요. 제게 시댁은 딱 이런 꼴이었어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신우가 있었고, 그런 신우한테 말린다거나 좀 타이르기는커녕 우쭈쭈 하기만 하며 내버려두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그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길을 못 펴고 사는 처지여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요. 아무튼지간에 참 제 친정하고는 달랐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어머님 부름만 받아도 벌써부터 가서 고생하고 눈치 볼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러다가 어머님이 김장을 하자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신우가 막달에 가까워 배가 나와 있는 임산부라는 그 말은 쏙 빼놓은 채로 김장을 하자고 제안부터 하시더라고요.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왜 먼저 소식이 없나는 말까지 던지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었죠. 아가씨랑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연하지. 내 딸인데 걔가 김치에 얼마나 환장하는데. 라고 하며 당연히 아가씨도 함께 김장을 할 거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곧장 대답을 드렸죠. 아, 네.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님이랑 할 거라서요. 아가씨랑 맛있게 김치 담그세요? 라고요. 나도 내 엄마랑 김치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시모랑 김치를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내 엄마랑 김치를 담그기로 했다는 말을 확실하게 전달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지 못한다는 듯이 그래? 언제 하는데? 어디서? 몇 폭이나 담그는데? 라며 갖은 질문들을 꺼내셨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만을 말이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친정에서 이모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김치를 만드는 게 우리 집안의 일상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모여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집 김치는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김치만 적당하게 만드시라는 말씀까지 두요. 중간에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그 집 김치를 잘 먹으려나? 입맛에 빠지려나? 라고 하면서 막 걱정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 친정에서 결혼한 때부터 김치는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계셨어요. 남편도 입에 잘 맞고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 이상 저한테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알겠다는 뚱한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김장을 담그는 일에 대해서 시어머니랑 충분히 대화를 마쳤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들어도 저는 제 친정에서 김치를 담근다는 말이었고, 그러니 시댁김치는 필요 없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뭔가 대화에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친정에서 김장 준비를 하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자식된 도리로서 김장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리 용돈도 보내드렸고요. 이모들이랑 이모들의 딸들까지도 모두 다 그날에 모여서 같이 수육도 먹고 파티할 작정으로 미리부터 설렜었죠. 각자의 집에서 배추값은 내고 엄마는 그 돈으로 배추를 사드리고
김장 준비를 하신다고 김장 전날부터 무지하게 바쁘셨답니다. 저는 엄마가 바쁘실 걸 아니까 막내 이모랑 같이 전날부터 미리 친정에 가 있었고요. 남편한테는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같이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함께 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잠도 잘 잤고요. 친정에서 먹고 놀고 김치를 만들며 꽤나 재미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오신 건지 큰 대야 냄비 2개에다가 수육을 끓여서는 온 가족들이 정말 맛나게도 고기를 먹었고요. 그렇게 잘 놀고 집에 왔더니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알아차렸죠. 오랜만에 친정에서 먹고 노느라 기분이 좋아서 몰랐을 뿐 사실 김치를 담그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 왔다는 걸 말입니다. 저도 저희 집으로 가져올 김치를 만든다고 배추를 아주 열정적으로 절인 것 같았거든요. 집에 오니 남편은 벌써부터 샤워를 하고 나서는 골아 떨어졌고 저는 김치를 김치 냉장고 안에 넣은 후에 잠깐의 뒷정리를 하고 이내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1시간도 채 잠들지 못하고 다시 잠에서 깨야 했어요. 시어머니 아주 급하고 황당한 전화를 받았거든요. 야, 너 김장 다 했어? 라고 하는 혓짧은 소리를 내며 화끈하게 첫마디를 뱉으신 어머님이셨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이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넘긴 때였고요. 순간 미간이 찌그러졌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번호였죠. 네? 라고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김장했냐는 질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차마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한 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걸 물어보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답답해하며 되물어 보셨답니다. 너 지금 자다 일어난 거 아니지? 지금까지 자느라고 연락도 안 한 거야? 야, 김장을 했으면 바로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라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정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김치를 다 담궜는데도 왜 전화를 하지 않았냐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자빠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한 숨을 내쉬면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에 대답을 못했는데요. 어머님은 그 사이에 또 저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 친정 가서 김장 담근다고 하길래 우리는 김장도 안 담그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치를 다 만들고 나서도 연락을 안 주면 어쩌하니? 이게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있네. 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믿을 수가 없다며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요.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옆에서 피곤하다며 코까지 골고 자고 있던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엄마야? 엄마 목소리인데 뭔 일 났대? 라고 하며 남편도 이게 도대체 한밤중 무슨 일이냐며 놀래 잠에서 깼어요. 급기야 남편은 불까지 켜고서는 옆에 앉아 저를 쳐다보는데 어머님은 혼자서 할 말만 주구장창 뱉어내셨답니다. 아니 너 니네 친정 가서 김장한다며 우리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려고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한 거 아니니? 근데 김치를 만들었으면 곧장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얼마큼 만들었다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얘가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있네. 내가 너 친정 가서 재밌게 놀라고 일부러 연락도 안 했다가 지금에서야 하는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라고 하면서 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죠. 남편이 제 전화를 낚아챈 것도 그때였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해서 그걸로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처가댁에서 김치 담근 게 뭐? 그걸 왜 엄마를 주라는 거야? 엄마가 왜 기다려? 김치를 달라고? 집에서 수희랑 김장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남편도 못 참아주겠다며 막 밀어붙였어요. 제가 본 남편의 모습 중에서 그날 그 모습이 역대급으로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셨죠. 앞서 여러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시댁안에서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성질도 성질이지만 목소리 큰 것도 한 몫을해서 누구 하나 싸움을 시작했다가도 찍소리를 못 내고 깨갱하곤 했어요. 그걸 스스로도 잘 알아서인지 어머님은 바로 소리 지르기를 시전하더라고요. 야, 넌 누가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래? 라고 하면서 본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야,
정말 천하장사가 다름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남편은 제 눈앞에서조차 깨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꾸를 잘 못하고서는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 라며 소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깨갱한 아들의 모습을 눈치를 채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소리를 지르셨죠. 내가 니들 김장하러 간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우리 것도 해주겠거니 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한다는데 설마 사돈 김장도 안 담가 주실라나 싶었다. 안 담가 줬다 하더라도 며느리면 딱딱 알아서 시댁으로 보낼 김장 정도는 해왔어야지. 어디 버릇없이 지들끼리 김치를 담근 걸로도 모자라 시댁 걸 챙기지도 않고 올 생각을 해. 라고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남편네 집안일이고 그러니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집 가서 우리 식구들이랑 김치를 만들 거니까 니들 김치는 니들끼리 만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두새벽에 전화를 해와서 왜 자기네들 김치가 없냐고 승질을 부리다니요. 이건 정말 억지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그 억지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남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고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으나 아주 화가 단단히 났다는 자세와 표정을 취한 채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김치가 먹고 싶으셨나 보구나. 그래서 초대도 안 했는데 김치를 얻어먹겠다고 지금 이 난리시구나. 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가 어째? 라면 제가 비꼬는 이 말에 대해 기가 막히다며 언성을 높이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재차 어머니께 물었죠. 그래서 몇 포기가 필요하신데요? 몇 포기를 먹을 건데요? 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자신에게 김치를 주겠다는 소리인 줄 아셨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팍 낮추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도 참 진작에 준다는 말부터 했어야지. 괜히 내 승질을 건드려 소리까지 지르게 만드니 피곤하게. 우리 집 양반도 먹이고 네 시누이도 갖다 줄 거니까 8포기? 아니다. 딱 맞춰서 12포기 정도. 인당 3포기는 먹지 않겠니? 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자기 엄마 치부가 보이긴 하는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제게 손짓했습니다. 화를 억눌러 달라고요. 본인이 봐도 지네 엄마가 이상한 거라니까 저한테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화를 참아달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랑 이판사판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정확히 몇 포기를 달라는 말씀이세요? 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짜증이 좀 섞인 제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12포기! 라면 덩달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셨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12포기 도합 36만 원이요.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지금. 라고요. 어머님은 거의 2초 정도 말씀이 없으셨다가 물었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돈을 내란 소리냐? 라고요. 네,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꼭 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친정으로 오고 가고 하는 데에 든 차비, 그리고 시댁으로 보낼 때의 들 차비, 혹은 배달비, 그도 모자라 제가 친정에 전날부터 가서는 친정엄마랑 고생을 한 몸값까지 포함을 해서 다 합치더라도 포기당 3만 원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리고 전 이 저렴한 가격을 시어머니께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기당 3만 원이니까 계좌이체로 선지불을 해달라고요. 김치는 선지불된 금액이 도착을 했을 경우에만 보내드리겠다는 요구사항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에 시어머니는 눈깔이 뒤집힌 사람 마냥 난리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을 생각을 하냐면서 거품을 물려하길래 저도 따끔하게 혼을 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랑 처갓집에서 뼈 빠지게 만든 김치를 거저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노동값을 지불하든지 노동값을 지불하지 못했으면 돈이라도 지불을 하든지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저의 마지막 말이 회심의 한방이었던지 어머님은 또다시 정적을 만드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늘 떽떽거리면서 우겨대기만 하는 분이신데 갑자기 말을 안 하시니까요. 하지만 저도 더는 참고 속이기만 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밤 12시가 넘긴 이 시점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건 어머님이셨기에 똑같이 응대를 해드렸습니다. 예의도 저버린 채로 공짜를 바라지 말고 합당한 돈이나
노동값이라도 지불을 하라며 따끔하게 홍군형을 날렸죠. 누군 시간이랑 돈이 남아 돌아서 김장을 하루 종일 담그고 온 줄 아냐며 비아냥대는 혼잣말도 거침없이 쏟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번호 보내드렸어요. 지금 보내주실 거죠? 라고 되물었거든요. 실시간으로 어머님께 카톡을 보내가면서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말도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답니다. 돈 달라는 말에 대꾸도 못하고 그냥 돈을 안 내고 김치도 안 받겠다며 전화를 끊은 거예요. 김치를 달라 또 전화를 해오실 줄 알았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고 그 길로 어머님은 다신 제게 김치를 달란 말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계시답니다. 저 또한 그냥 꽁으로 어머님께 김치를 넘길 생각 따위는 추워도 없고요. 어디 감히 며느리가 뼈 빠지게 만든 김치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건지 공짜 좋아하다가 며느리한테 평생 팽당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